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력의 물량 매집이랑 물량 테스트 구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종목이 아니라서 아마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익숙한 PM풍년, 이 PM풍년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긴 설명이 될 것 같지만 다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세력에 대한 정의를 짧게 내려드리면, 소수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으로서 많은 돈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고점에서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전형적인 코스닥 종목들에 있는 세력입니다. 여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력이 하는 짓은 두 가지입니다. 저점에서 매집, 고점에서 매도. 그런데 세력 입장에서 유동 물량이 얼마나 매집이 되었는지를 늘 파악을 해야 할 겁니다. 세력의 매집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제 우선적으로 물량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 종목에서는 여러 물량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유동 물량이랑 비유동 물량이 있습니다. 유동 물량은 말 그대로 매매가 되거나 매매가 될 물량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물량입니다. 언제든 매매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죠. 그리고 비유동 물량은 말 그대로 매매가 되지 않을 물량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대주주 지분, 세력이 매집한 물량 이 정도?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장투하는 사람들의 물량까지 비유동 물량으로 봅니다. 돈을 많이 들고 있고 똑똑하신 분들은 회사 성장성과 가치를 판단해서 오래 묵혀 놓습니다. 저희는 50만원 1년 묵혀놔서 3배가 돼도 고작 150만원인데, 저런 분들은 1억 원을 1년 묵혀놔서 3배가 되면 3억입니다. 이래서 이제 시드가 중요한 겁니다. 빠르게 돈을 모아서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지만요. 살짝 다른 길로 빠졌네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유동 물량,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물량, 비유동 물량, 대주주 지분, 세력이 매집한 물량, 장투하는 물량,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주주 지분도 줄일 수도 있고 장투하는 물량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여튼 세력들은 저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시기, 평단가, 매집량을 맞춰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간단해집니다. 세력들은 비유동 물량이 아니라 유동 물량들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 물량을 계산해서 매집 완료 시기를 분석하는, 흔히 거래량을 기반으로 매집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고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럼 거래량을 통해서 비유동 물량과 유동 물량을 계산을 해서 유동 물량 매집량이 몇 퍼센트를 넘어가면 세력들이 출발시키는지 파악하면 끝나겠네. 요런 아이디어를 꺼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걸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다 다릅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으로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자전거래가 끼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래의 몇 퍼센트가 유동 물량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전 거 계산하면 그래도 얼추 쉬운데,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금감원은 놀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새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서 정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냈죠. 거래량을 기반으로 물량을 파악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시기를 찾는 건 힘들구나. 다만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구나는 알 수가 있구나 라고 정도? 여튼 저는 이런 결론을 냈는데, 누군가는 또 잘 이용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알아내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세력들은 유동 물량, 비유동 물량을 다 계산을 해서 시기, 평단가, 매집량을 맞춰서 움직인다.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PM 풍년을 봐봅시다. 이제 이런 봉들을 보통 매집봉이라고 하죠. 요런 거, 윗꼬리 단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 근데 제가 이런 봉들이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 테스트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매집하는 경우와 테스트한 경우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일까요?
매집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왜 모을까요? 맞아요. 아직 물량을 못 모았으니까. 그쵸? 그러니 매집하는 경우라면 또다시 하락 후 상승이라는 과정이 추가로 있거나 테스트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테스트한 경우는 어떤가요? 앞쪽에 주어가 빠졌네요. 뭘 테스트할까요? 테스트하는 주어는 유동 물량이나 비유동 물량에서 특정 가격대에서 나오는 물량, 이거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유동 물량이나 비유동 물량에서 특정 가격대에서 나오는 물량이 있는지 테스트한 이유가 뭘까요? 네, 어느 정도 매집이 다 완료돼서 저런 예상치 못한 물량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그러니 매집하는 경우인지 테스트한 경우인지를 구분을 한다면 좀 더 짧은 기간을 보유하면서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물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매집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매집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빠른 시간에 출발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매집하는 경우 물량을 덜 매집했다. 테스트한 경우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됐다. 매집하는 경우와 테스트한 경우를 구분하는 이유는 좀 더 짧은 기간을 보유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함.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제가 말한 내용을 모르거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매집하는 경우인지 테스트한 경우인지 예를 들이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 하나만 구분하는데 이용해 버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띡 차트 보고 이건 테스트한 경우 매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세력이 낚시에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과 내용을 알고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테스트를 했다고? 좀 아닌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제가 앞선 설명 안 해드리면 여러분은 그냥 띡 차트 보고 이건 테스트하는 경우 매수 하락 뭐야 이거 안 맞잖아 손절 및 구분하는 방법 버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채널을 볼 때 정답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는 정답이 없고 100%의 확률의 매매법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유튜브 채널 내용은 마치 정답인 듯 매매법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쉬운 걸 하면 무조건 수익 냅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창원개미님 것 말고는 딱히 볼만한 채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원리와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다들 주입을 하고 있고 이미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창원개미님 거는 이제 경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엄청 도움이 되고 그래서 창원개미님 거 말고는 그냥 책을 사셔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진심으로. 카이스트 채널은 좀 다릅니다. 왜냐? 맞든 틀리든 전 제가 생각한 것들이 대부분 내용이라서 책에도 없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제 채널에서 들은 내용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식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물량 구분은 이제 유동 물량, 비유동 물량이 있고 유동 물량은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물량을 말하고 비유동 물량은 대주주 지분, 세력이 매집한 물량, 장투하는 물량 등등이 있고 매집봉은 이제 매집하는 경우와 테스트한 경우로 나눠지는데 매집하는 경우는 물량을 덜 매집했을 때 하는 거고 테스트한 경우는 물량이 어느 정도 매집됐을 때 하는 거다. 그리고 매집하는 경우와 테스트한 경우를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이유는 좀 더 짧은 기간을 보유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함.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제 PM풍년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봐봅시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여기 1월 15일 그리고 1월 25일이랑 26일 이쪽 부분 그리고 3월 23일
요거 4일 분봉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알려드리려다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 제가 말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알려줘봐야 안 해보면 안 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화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고 날짜를 찍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봉을 보시지 않은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분봉을 보셔야지 매집을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얼마나 매도를 했는지 알아야지 더 올릴지 말지를 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하라고 1월 15일, 1월 25일, 26일, 3월 23일 찍어드리고 수술 연구를 다음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4일을 연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막 대단한 거 아니지만 뭐 알고 있으면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정답이 또 아니니까 참고할 건 참고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컷하고 다음 주 주말? 별일 없으면 다음 주말에 또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나름 답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